백고장 도끼놈도 미치게 쌍칼로 근데 잽다 마징가는 바다를 구하려다 도끼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고 바다 역시 절체절명 위기에 놓이는데 그때 동생들을 구하러 온 일. 그렇게 은지는 붕붕 날아다니며 순식간에 상대 도끼를 싸그리 다 때려눕고 그날의 일은 전설이 된다. 그 이후로 이 바닥에서 도끼와 쌍칼을 본 녀석은 아무도 없었어. 전설? 그거 아무 조직이나 있는 거 아니다. 그런 형님 모시게 된 거 영광으로 알아야 돼. 알았어? 뭐야,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개소리 아닙니까? 사투리 고차이 씹새야. 너 때문에 나까지 촌놈으로 볼 거 아니야. 그게 덩달아 촌놈처럼 보이기 싫었던 바다는 고향 후배인 용만을 조업한 후 큰형님인 은진에게 용만을 소개시켜주러 가는데 누구야? 저는 똥칠이 형님 고향 후배 고영만이라고 합니다. 소질이 보여서 데려봤습니다. 대박 나이트 주방으로 보내. 뭐시, 주방? 저 레지 가시나가 싸가지를 반 말아 쳐묻나 이. 형님요, 지가 막 티켓 가시나 잠든 이런 고산. 미친 새끼가 형님한테. 그게 용만은 첫 만남부터 대형 사고를 치고 뭐냐? 말변대야. 은지는 무기를 합치고 말뼈를 들고 다니는 용만을 너그러이 용서해준대. 그때 여보세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형님 찾았답니다. 그 전화는 어린 시절 은진이 보육원에서 헤어진 언니 유진을 찾았다는 전화였고 은진은 언니를 만나러 가며 그날을 떠올렸대. 언니야, 엄마 죽었어? 이젠 내가 엄마야. 언니 손 꼭 잡어. 언니가 날 알아볼 수 있을까? 언니야, 어디가? 은진아, 언니가 꼭 데리러 올게. 언니야. 그렇게 은지는 어릴 적 헤어졌던 언니를 20년 만에 만나는데 그런데 저 혼자 아직도 퇴근 안 시켰어? 여긴 칼도 많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니들 존나게 똑똑하잖아. 아가리 닥치고 당장 수술 준비해.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열어봤자 환자만. 당장 네 모가지 따고 사심이 뜰 수도 있어. 그래도 안 돼? 사정해도? 그렇게 은지는 20년 만에 만난 언니가 시한부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근데 하지만 동생들 앞이라 최대한 슬픈 감정을 억누르려고 담배를 피우는데 형님, 이 병원에서는 전적이 금연입니다. 그때 맞는 말이지만 눈치는 참 없는 용만이 담배 뿌릴 거라고 말을 하고 결국 인간 재떨이가 된다. 언니 원망 많이 했지. 내일부터 항암 치료 다시 받고 몸 좀 좋아지면 수술 받자. 은진아,
난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뭔데? 나 죽기 전에 너 결혼하는 거 봤어. 결혼. 결혼요? 뭘 그렇게 놀래? 남들 다 하는 것 같고. 이번 달 내로 할 거니까 빨리 준비해. 저 혹시 신랑감은? 혹시 나하고 결혼하고 싶은 놈 없냐? 새끼들 쫄기는. 쓸만한 놈을 하나 끌고 와. 그렇게 은지는 쓸만한 놈을 하나 끌고 오라고 지시를 하고 그런 정보회사를 쳐들어간 바다는 아주 저렴한 멘트를 날린다. 소문 듣고 왔다. 잘 익은 고추 하나만 주라. 그리고 은진의 맞선 성공을 코디하기 위해 여친 세리까지 부른다. 안녕하세요. 셀이에요. 그 세리는 술집 아가씨였고 돌려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게 사람 피부야? 아구가 친구하자 그러겠네. 그렇게 은진에게 팩트 폭격을 한 세리는 이번엔 은진 얼굴을 가지고 노는데 결국 짜증이 나는 은진. 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건 기본이야. 이 원래 말투가 이래? 언니. 내 말투를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애교가 살살 넘쳐 흐르잖아. 주둥이 닥치고 일이나 해 누나. 뒤질려고. 말도 못하게 하고 겁만 주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쫄아도 죽겠는데. 겁 주지 마라. 화장발로 시선을 끈 다음엔요. 말발로 혼을 싹 빼놔야 돼요. 말빨은 또 뭐야? 한쪽 코에 힘을 빡 주고요. 오빠. 아, 오빠. 그게 아니고. 오빠. 그거 왜 흔들어? 이건 옵션이에요. 이렇게 흔들어주면 뻑 간다고요. 아이, 오빠. 아 형님. 아 그게 아니고요. 오빠. 아 이게 안 됩니까? 다들 나가 있어. 그리고 다음날 맞선을 보러 나간 은진. 이름은 차은진, 나이는 26, 건강하고 똘마니, 아니 졸개 부하 직원들. 부하 직원들이 한 50명 되는 나와 말이에요. 아니 경호회사 있죠? 그걸 운영하고 계세요. 부모님은 뭘 아시나? 이런 얘기 집어치고. 오빠, 언제까지 결혼할 수 있어? 나 빠를수록 좋은데. 그렇게 은진은 몹쓸 애교와 함께 반 협박을 하고 은진을 쌍또라이라고 생각한 마스나 가족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죄 없는 동생들을 두들겨 패는 은진. 다음엔 제대로 해. 그리곤 야, 빠다. 예 형님. 너 가짜 분말 늙은이지 말아봐. 예. 맞선에 실패한 이유가 단지 부모가 없어서라고 생각한 은진은 바다에게 가짜 부모까지 알아보러 간 후 차 뒷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데 그때 동생들이 주차를 삐딱하게 짜증이 난 한 양아치가 은진에게 쌍욕을 날린다. 야 이 쌍년아, 담배 피려면 네 집 안방 가서 피워. 아스팔트가 네 주차장이냐? 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년이 담배로 꼬라물고 지랄이야. 결국 가뜩이나 맞선 실패로 빡 돌아있던 은진은 쌍욕을 날린 그 양아치를 빠르게 쫓아간다. 이런 쌍년이 이게. 그리고
양아치들을 참교육시킨 듯. 그리고 뒤늦게 건들지 말아야 할 상대를 건드렸다는 거 아는 양아치들은 차까지 버리고 도망을 치는데, 그런데 썽이 안 풀리는지는 양아치들 차를 때려 부시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건 두고 볼 수 없었던 양아치들은 다시 은진에게 달려가고, 그리고 그걸 보게 된 수일은 저기요. 선생님 아무리 화가 나도 참으세요. 어떻게 여자를 때립니까? 예. 이렇게. 여자의 은진을 보호하려고 달려갔다. 죽여. 완전 돌대가리인가 봅니다. 세 반을 꿰매고 말고는 이상 없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셔? 그 아가씨 무사한가요? 당연하지. 그리고 위로금. 아닙니다. 그냥 받아둬요 혹시라도. 아니 이러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 그렇다면 할 수 없고 가보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착해도 너무 착한 수일은 은진 짝으로 낙점이 됐네. 나이 35, 이름은 강수일, 직업은 공무원. 고문관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리버리하게 생겨서 뒤터럽게 생겼습니다. 총 58회의 선을 받지만 애프터 신청을 받은 적 없습니다. 어디야? 예, 내일 저녁 7시 마르실. 그렇게 수일과의 맞서는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저희들만 좋다면 그냥 바로 시고 올리죠 뭐. 아따 만난 지 3분밖에 안 돼왔는데. 시간이 문제니까 이 떡볶이라는 것도 너무 익히면 퍼지는 법이에요. 그럼요. 나야 야만 좋다면. 그럼 우린 이만 잘 피할까요? 예, 그러시죠. 네. 근데 참 이상하죠? 뭐가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낯이 익어요. 혹시 사채 쓴 적 있어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어떤 인연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럼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도 있어요? 예? 지금 저랑 결혼하자는 말씀? 그래요, 결혼. 잠깐만 계세요. 그렇게 은진에게 프로포즈 받은 수일은 대답은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어딘가로 가고, 영문을 모르는 은진은 화장실로 가는데, 그때 은진을 공격하는 괴한들. 하지만 괴한들의 기습 공격은 실패로 끝나고, 은진은 그 괴한들을 쫓다 놓쳐버립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애들이야? 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백상호 쪽에 일 같습니다. 은진 씨. 빨리 사라져. 빨리. 그렇게 은진의 빨리 사라지란 말에 바다의 땅은 어두운 벽 쪽으로 몸을 숨기고, 왜 나와 계세요? 땀까지 흘리시고. 좀 더운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시죠. 아니요, 잠깐. 들어가시기 전에요. 저기 이거 메디슨 카운트 다리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청혼할 때 쓰려고 늘 외우고 다녔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가지 할 얘기가 있어. 다시는 얘기하지 않을 거요, 누구에게도. 당신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만 오는 거요. 몇 번을 다시 살더라도 말이요. 은진 씨,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꽃을 받아주십시오. 아니 저기 그렇게 로맨틱해야 할 프로포즈는 엉망진창으로 끝났지만, 은진과 수일은 속전속결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웨딩 드레스 네가 골랐지? 그게 제일 예쁘다 그래서. 이 앞가슴 파인 것 좀 봐.
너네 젖꼭지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거 골랐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돼가죠? 정말 이쁘다. 그렇게 은진이 이뻐 죽는 수일과 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은진은 사람들의 축가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그날 밤 은진에게 끈적한 눈빛을 보내는 수일. 그런데 첫날 밤은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은진. 겨우 첫날 밤을 일절 생각 안 했던 은진은 욕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수일은 기다리고 기다리다 잠이 들고 만든. 그렇게 신혼여행과 첫날 밤을 못 치는 수일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다시 거사를 도모하는데, 그런데 그때 뭐해 지금? 옷 벗고 자라고. 내 허락 없이 몸에 손대면 죽어. 알았어. 결국 그날도 외로운 밤이 된다. 하지만 결혼 안 했을 때보다 더 외롭고 인내하는 밤을 계속 보낼 수 없었던 수일은 신길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은진을 기다리는데, 특히 은진이 술을 떡이하게 먹고 들어와 더욱더 절호의 찬스가 된다. 그리고 좀 세게 나가는 수일. 왜? 왜? 당신 남편이지. 술 취하니까 귀엽네. 귀여운 건 너야. 아무리 술이 취했기로 말이 너무 뒤질라고. 하지만 수일은 몰랐다. 은진이 조폭 마누라라는 걸. 성공했냐? 이리 와야 한탕 만져라니까. 아따 병신 진짜. 원래 쇠도 존나게 달궜다가 찬물에 팍 담그자네. 저시대 멋있대. 아유 어따 차가. 아이고. 눈깔이 힘 안 빼? 왜 그러냐? 아, 씹새끼가 물 좀 튀겠다고 째지네? 참지 마 경계. 아유. 에이 새끼가. 씨발로 못 씹. 그렇게 쪽수 믿고 나불대던 거달들은 마징가의 화려한 문신을 보게 되고 바짝 쫄고 만다. 그런 상황에 건달들을 노려보며 가발을 벗고 쇠박은 머리까지 보여주는 마징가. 결국 살고 싶은 건달은 마징가의 가발을 정성스럽게 빨아줍니다. 저 차린 건 없겠지만 편안하게 들도록. 걱정하지 마. 양장피나 탕수육이면 돼. 야, 엄살 떨지 말고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렇게 수일의 직장놈들은 집들이를 오고, 수일은 불량한 은진이 집들이 음식도 당연 제대로 준비 안 했을 거라 생각하고 미리 직장놈들에게 양해를 구하는데, 그런데 통 크게 출장 뷔페를 부르는 은진.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그런데 출장 뷔페로 수일 길을 살려주는 은진에게 계산은 이제 알아서 하라고 놔둬. 3, 위기가 찾아온다. 7, 왜? 3, 5. 이것 좀 가득혀주세요. 그런 거는 저 이쁜 아줌마한테 가서 가르쳐 달라 그래. 어? 아줌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새들 중에서 제일 크고 무서운 새가 뭐예요? 무서운 새? 짭새지. 그렇지. 짭새만한 새가 없지. 아이고. 우리 재수 씨 유머가 상당하십니다. 오, 이상하다. 두 글자가 아니라 세 글자인데요. 세 글자? 씨방새?
나 당신한테 몇 가지 할 말이 있어. 우선 말버릇부터 좀 고쳐. 나한테 반말하는 건 그렇다 쳐. 손님들 앞에 시방새가 뭐야? 그리고 내 월급에 이 출장 요리사가 말이 돼? 편하잖아.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래? 잘하면 치겠다. 내가 여자를 때릴 사람으로 보여? 까불지 마. 너는 인간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어. 도대체 부부란 게 뭐야? 그래. 도대체 부부가 뭐냐? 적어도 이런 건 아니야. 그래, 생판 모르던 사람끼리 사는 거니까 처음 어색하다 쳐. 그치만 노력을 해야지. 당신 도무지 노력 같은 걸 안 해. 게다가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 몰라? 아, 결국 그 얘기구만. 정 안 되면 그 뭐냐 딸딸을 치든가 아니면 여자를 사든가. 뭐? 애초부터 수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언니를 기쁘게 해주려고 결혼했던 은지는 그렇게 수희에게 막말까지 하며 상처를 주고 은진아, 왜? 넌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니? 엄마? 나 사실은 무척인 아이가 갖고 싶었어. 가능한 많이. 근데 나 같은 여자한텐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나 봐. 예. 그 말긴 임신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죽도록 그게 하고 싶다는 말 아니에요? 개소리 하지 말고 한 방에 임신될 수 있는 비결이나 가르쳐줘. 일단 남자를 흥분시키는 법부터 배우세요. 남자들의 약점은 딱 하나거든요. 약점. 그렇게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던 은지는 비공식 남자dom과 세리에게 조언을 구하고 세리는 은진의 손가락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 아주 끈적하고 더럽게 으트론. 진짜로 남자들이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퍽 간다니까요. 한편 옆방에서 그 얘기를 들은 용마는 자기도 한번 꼭 가보겠다고 세리가 예를 들어 설명한 손가락을 빨아제끼다 바다에게 처맞게 된다. 왜 그래? 어? 그런데 은진 역시 세리의 말을 이해 못한 건 마찬가지였다. 결국 수일의 손가락을 가지고 해계에 망측한 짓을 한다. 그렇게 해계 망측한 짓을 계속 이어가던 은진은 수일에게 모한을 당하고 뭐 하는 거야? 결국 수일을 자기 스타일대로 제압하고 가만 좀 있어. 거사를 치른다.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지. 동이 들 때까지 수희를 가만 놔두지 않았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애 들어가는 작은 차. 넷이야 넷. 그리고 그 후로도 은지는 왜 그래? 가만 있어. 세리가 알려준 명당을 찾아다니며 최선을 다했다. 거기 주인 아저씨가 그 식탁에서 쌍둥이 아들 낳았잖아. 근데 당신은 왜 안 먹어? 자, 공사가 슬슬 진행되는 의미에서 건배 한번 하시죠. 위하여. 아이고, 몇 깔치 눈이 많으십니까? 조용히 마시고 가.
받았으니 한 잔 드려야죠. 그만 가래도. 자, 여기서 이만하고 자리를 옮기시죠. 아, 누님. 주도가 이런 게 아니지. 한 잔 받으라니까. 그렇게 은진에게 까본 뱀장어는 제대로 응징을 당하는데, 그런데 다음날 앉아봐라. 얘한테 할 말 있다 카네. 뱀장어 은진에게 예의 없이 까본 걸 굳이 사과를 시키겠다고 은진을 보자고 한 백상어. 참. 우리 애가 장 실장한테 실수한 게 있다면서. 실수를 할 것까지는 없고. 뱀장! 예, 형님. 너 일로 와. 그게 백상어는 뱀장어를 부르는데 그때 어딘가로 달려가는 백상어의 반려묘. 이미 끝난 일인데 조용히 넘어가시죠. 아니지. 우리 세계에 너무난 질서라는 게 있는데. 너 이 새끼 칼 가져오는 소리 안 들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술 먹고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술 먹고 실수? 그럼 술 먹고 실수 좀 한 놈한테 차 실장은 눈가를 파버리려고 했다는 얘기가 되나? 밥이야. 빨리. 그럼 이거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되려 사과를 받아야 하는 건가? 안 그러면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거고. 밥이야. 씹새가 신발 벗어가지고. 야. 왔다. 씨발. 오, 밥이야. 저 그런 거 갖고 전쟁하려고 하면 자전서도 웃을 일이지. 다 같이 비볼 일 없죠. 그게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은진은 1대1 맞짱을 제안하고 소개해야지. 남만이라고 일본에서 칼을 제대로 배웠다는구만. 장소는 그쪽에서 정해. 처음부터 은진을 제거하려고 함정을 팠고 칼잡이 남만을 고용한 백상어는 그를 은진 상대로 내보낸다. 그게 은진은 남만을 죽이진 않는데 다만 급소를 지니겨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쇄시킬 뿐이었대. 그렇게 남만을 고전 만들고 집으로 돌아온 은진은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데 그때 집에 왔다. 그걸 보게 된 수일. 그래. 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조폭 부두목이야. 내 밑으로 50명 넘는 부하들도 있어. 병든 언니 마지막 소원이 나 결혼하는 거였고 그래 서둘러 결혼했어. 그동안 날 속였던 거 다 용서할 수 있어. 지금 날 사랑을 안 한다고 그래도 다 참을 수 있어. 그치만 조폭은 안 돼. 약속해. 거기서 나오겠다고. 그거 안 돼. 네가 아무리 개지랄 날 잃더라도 어림없어. 그래? 그럼 얘기 끝났네. 앉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솔직히 너나 네 가족을 위협하고 싶진 않아. 조금만 기다려. 곧 풀어줄 테니까. 풀어줘? 그래 그게 언제야?
언니 있는 동안 언니 앞에서만이라도 다른 평범한 부부처럼 지내줘. 그렇게 은지는 착한 수일에게 반협박도 하고 감정으로 호소도 하며 이혼해 줄 테니 좀만 참아달라고 말을 하고 다음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를 하는데 에이씨, 왜 뒤고 지랄이야. 2번 했는데 2개 다 표시됐어. 이제 언니만 건강하면 돼. 고맙다, 은진아. 이제부터 태교가 중요해. 욕도 하면 안 되고 싸움하면 안 되고 이쁜 생각, 이쁜 것만 봐야 돼. 제부도 좋아하지? 아직 못 올렸어. 그럼 못 써. 그 사람 네 아이의 아빠야. 착한 사람이고. 아쭈, 이 새끼들 아쭈에서 얼쩡거리고 있네. 야 파란 머리, 지난번에 빨간 머리 했잖아. 이거 무슨 연예인이야 새끼야. 아유 이 새끼 이걸.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이거 좀 불러주세요. 아니, 제가 있잖아요. 좀 빨리 저도 아닌 놈들한테. 오빠가 하지 말라니까. 너에게 괜히 이빨만에 만지다가 비비질락 했는데. 왜? 하루 존나게 예뻐. 그러니까 존나게 예쁜 년 놔두고 가지마 이 자식아. 욕해도 괜찮단 말이야. 그게 빠다는 사랑하는 세리품에 안긴 채 최후를 맞고 여보세요. 바다 형님이. 저도 않는 놈은 뭐? 저도 없는. 세리의 말을 잘못 들은 용마는 고자인 남만이 빠다를 죽였다고 오해를 한대. 나만 이 새끼. 나만 이 새끼. 그게 남만이 빠다를 죽였다고 오해를 한 용마는 승문에 은진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몇 명의 조조원들과 함께 남만을 치러 가는데 뭐야? 남만의 새끼한테 볼 일이 있어. 뭐? 그런데 그곳엔 보스인 백상아를 비롯해 백상아파 건달들이 전부 있었대. 이 새끼들 뭐야? 아이 고자 새끼야. 네가 지겠잖아 이 씨. 조용. 어쨌거나 잘 왔어. 그렇지 않아도 니들 좀 보고 싶었으니까. 그게 용만을 비롯한 은진 동생들이 스스로 사지로 찾아간 꼴이 된 것이가 여보세요? 처음으로 수혜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던 은진도 남만을 치러 가지 않은 다른 동생에게 모든 상황을 바다가? 전해 듣게 된대. 애들은? 결국 백상아파 아지트를 쳐들어간 은진. 그리고 이미 삐떡이 된 동생들을 보고 격분을 한대. 이건 또 뭐야? 오늘 무슨 날이냐? 이놈이 비겁한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까지 양아치인 줄은 몰랐다.
이런 애기들만 보낸 걸 보면 우리를 완전히 양아치로 봤다 이건가? 그게 용만이 셀의 말을 잘못 들어 이런 사단이 난 줄 모르는지는 혼자 백상하고 건달들 상대로 혈투를 벌이는데 하지만 이내 촉수에 밀리게 되고 특히 배를 맞으는지는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됐대. 겨우 싸움을 빨리 끝내야 했던지는 백상어를 인제 삼으려고 보스인 백상어에게 다가가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맘대로 되지 않는데 그때 자기를 고자로 만들어 은진에게 칼을 갈고 있던 남만이 다가오고 은진은 남만을 피해 2층에서 뛰어듭니다. 강목에 다리를 맞고 쓰러지게 된다. 그리고 소화기 분말가루까지 뒤집어 쓰게 되는지. 그리고 그때 배는 때리지 마. 나 임신했어. 임신했어? 난 고자됐어. 고마워서 그렇게 절철절명의 순간 은진네 보스가 나타나고 고마워서 원하는 게 이거 아닌겨. 이거 받고 고마. 이제 우리 아들을 보내주소. 상강 업무를 넘기는 조건으로 은진을 포함한 동생들을 구해낸다. 혼자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기 생명에는 지장 없겠죠? 깨어나는 거죠, 그쵸? 우선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요. 하지만 은진은 유산을 피할 수 없었고 위중한 상태였다. 유산. 야, 이거 완전히 손 안 대고 품격 아니냐? 축하합니다. 자, 오늘 기분이다. 옆에 있는 기집년 자통 휘어 잡아. 1,000원에 막아. 어머 이 오빠 봐. 오늘 나 안 좋을 것 같아. 낭만이는 빠져. 형님. 돈 아깝잖아, 10세야. 그렇게 있어야 할 게 없는 남만은 놀림을 당하는데 그때 생수통을 들고 룸으로 들어온 수일. 그 생수통엔 휘발유가 들어있었고 수일은 은진의 복수를 하러 온 곳이었대. 뭐야? 여자들은 나가. 백상호가 너지. 넌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애를 가진 여자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수일을 화장실에 갔다 온 변장어에게 제압당하고 별 미친 새끼가 술맛 조져놨네. 형님,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더럽게 나네. 그게 백상어파는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되고 수일은 은진의 복수를 성공하게 됩니다. 그날 불에 타 죽은 놈들이 자그마치 65명. 그분이 폭력은 싫어하셨지만도 세상의 영웅을 가만 안 놔두는 기라. 전설, 이거 아무 조직이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그날의 일을 전설로 과대포장해 썰을 푼 용마는 이젠 새로 들어온 조직원에게 자신이 당한 인간 재떨이까지 강요하는데, 그런데 그는 용마보다 더 눈치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백상업파를 끝장낸 일로 조직에 들어간 수일은 칼잡이 태수를 만나고 새로 주문 제작한 가이카를 조폭 마누라 은진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영화는 은진과 태수가 서로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끝으로 보여주며 끝난다. 오케이 흐비도나 좀 더 알차게 리듬에 맞춰 트랙 걸린 인생을 풀어 헤쳐 B-B-O-Y-S나 Biggirls rock with CB 메시나 언제나 얼리고 셌어나 이제 시작 대전